이제 타짜 원 아이드 잭입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지만 눈앞에 포커판이 벌어지고 있는 일출. 증상이 심각한데 모두 콜? 그리하여 오늘도 한판 땡기러 가죠. 20 받고 40 받고 점점. 와 크다. 판이 크든 작든 결론은 자 오늘도 일출 승. 타철세.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학원 제끼라웃하고 포커판 체키라웃 하는데 엠마! 너 이 문자 하나 얼마인 줄 알아? 그 말에 자존심 제대로 상한 일출. 문짝 얼마냐니까? 문자 하나에 한 1,000만 원쯤 하나? 그렇게 1,000만 원 내기 한 판이 벌어지죠. 6은 다 깨졌고 풀하우스 확률 5% 이하. 그렇게 마지막 판이 돌아가는데 스페이드. 때 맞춰 들어와준 나이스패 동은이 송혜교 누님의 대표작이 떠오르지요. 어린. 분명 개패일 거라 확신했건만 형은 집이야. 동훈이가 기원해서 바둑두며 그렇게 집 이야기를 하더니만 포커판에서 집 때문에 집을 잃게 생긴 일출. 하지만 포기를 모르고 몇 판 더 덤볐다가 자르자. 돈을 몸으로 갚아야 할 위기. 그런데 그러면 안 돼. 니 아는 사람이가? 김국환은 타타타에서 너도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노래했건만 네가 일출이냐? 일출이 맞지?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안다는 양반의 출몰. 그럼 됐어. 빚이 얼마냐? 그렇게 안면도 없는 분이 1억 좀 넘나? 안면도 땅이라도 있는지 내가 그 돈 갚아줄 거니까 오늘부터 이자는 받지 마라. 이 무슨 돈 갚기도 전에 상환증명서 떼란 얘기. 가서 용팔이한테 전해. 애꾸가 보증 섰다고. 전설의 타짜 애꾸가 등판해 그의 보증을 선 사연이 궁금한 가운데 어머 사장님, 오 미syun.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아니 나야 여기 죽돌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보고 싶어 죽는 줄. 드디어 연진이 등판. 오빠랑 술 한잔 할까? 사실은 내가 요새 고민이 좀 많아서 그래. 나 상담 좀 해주라. 상담? 좋지. 그럼 나 기다린다. 오빠 나 저기 안쪽 테이블에 있을게요. 오빠를 알딸딸하게 꼬셔 오빠 집도 내꺼 내 집도 내꺼 만드는 남다른 기술력으로 어머, 운이 좋으시네. 이분들에게도 접근했는데 오빠들 여기 오늘 처음 왔죠? 내가 이렇게 잘생긴 오빠들 못 봤을 리가 없는데. 나 이쁘지? 오빠 나 저쪽에 있어요. 나한테 돈 잃어주고 싶은 사람 언제든지 콜입니다. 하지만 손은 눈보다 빠른 분들께 어설픈 그 수법 통할림 안무. 그로 인해 영웅 본색보다 더 무서운 연진 본색. 너 거기 안 사? 너 뭔데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성실하게 돈 벌기에는 탈이 좀 아깝다고 생각 안 하냐? 남이 사. 안 되겠다 너. 그리고 내미는 히든. 뭔데 이거? 찬스지? 네 인생을 바꿀 찬스. 카드 한 장 주고 이들을 모은 애꾸. 그리고 얘도 왔고. 안 늦었죠? 이력서 내려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분들 이력서 스캔 갑니다. 나 본원장입니다. 네, 사기꾼이에요. 도일실입니다. 짝기 선생님 아들. 3대 타짜로 불렸던 도 선생의 아들이라 타고난 꾼인데 이분 역시 윤영미예요. 보시다시피 배우. 배우? 호구 낚는 낚시꾼. 에이 그거 아니구만. 야! 나 52기야. 중대 연영과. 그런데 그런 낚시꾼 잡는 회방꾼. 나 까치요 까치. 내가 왜 까치인지 알아? 회를 하도 까치 된다 그래갖고. 그래서 까치야. 족까치. 개성 살벌한 분들 모였으니 자, 일 시작합시다. 이들의 작전은 이랬지요. 졸부야 졸부. 지역 유지 하나를 호구로 삼아 까치랑 영미는 별장을 지을 땅을 보러 내려온 젊은 사업가 부부. 며칠 땅을 보러 다니면서 이것저것 불평하면서 까탈스럽게 굴어. 자존심을 살살 건드려 게이즈가 꽉 찼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장님. 예. 담배 한 대 드실래? 낚시꾼이 미끼를 풀지요. 심심해라. 저기요, 뭐 재미난 거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카드판이 마련될 거고. 일단 시작은 가볍게 스트레이트로 먹어도 되는지 몰라. 상대의 자존심을 간질간질 긁어놓을 정도로 이겨서 도박에는 아주 잼병이더라고. 아주 호구야 호구. 그럼 자연스럽게 영감기에 들어갈 거고. 승부욕 바짝 오른 영감 곁으로 타짜들 입장. 아이 썩을 놈들이 카드에서 돈 좀 땄다고 그래. 뭐라는 줄 알아요? 머리라는 게 뭘? 심하다.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척하며 믿어도 돼요? 할까요? 그냥. 아니요. 이런 밀당을 거쳐 오늘도 제대로 당긴다. 여자가 내 처조카. 서천 놀러 왔다가 카드가 치고 싶다는 거 아니요. 괜찮지? 좋죠 저희야. 그리고 영감에겐 일출의 사인에 맞춰
죽어? 죽거나 코를 외치란 지시를 주니 엄마 너무 먹었나? 똥말이야. 영감에겐 확실히 믿음을 주긴 했는데 아니 잠깐. 그거 먹으려고 서천까지 갑니까? 그러게. 이건 아니지. 우린 입이 5개인데. 이거 뭐 공사비도 안 빠지겠네. 씨. 여기까지가 바로 선수로 뛸 분들께서 뭔가 구미가 당기지 않는 모양. 하지만 지금부터가 미끼 물었다. 진짜 시작. 그래요. 상대의 자존심도 승부욕도 제대로 오른 시점이니 50억짜리 판을 만들 거야. 듣기 좋은 소리다. 멋지다 박연진. 가야지. 다들 준비합시다. 부자 될 준비. 시작부터 다른 액수. 에이 물러. 1,000 받고 2,000. 2천 받고 1억 풀어. 초반엔 까치가 져주는 작전으로 가죠. 힐은 받으시고 수고해요. 기다리는 게 안 들어왔어. 왜? 페뽀 어디 간겨 페뽀? 그 모습에 영감의 기세는 등등해지고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젊은 사업가 양반. 입 좀 다무셔. 서천 앞바다에 고기밥 한번 대볼티야? 대볼. 하지만 이 난리를 틈타 서촌 앞바다에 사이다가 뜨죠. 카드를 교체해버리니 그걸 좀 재밌게 칩시다. 흥미진진한 게임이 시작되는데 돌릴게요. 좋은 패 영감 쪽에 싹 다 몰아주며 빨리 좀 하셔. 수학여행 왔나. 이 판 잡으면 게임 끝날 것 같은 분위기 만들어주면서 빙. 1억. 까치도 호기롭게 도전해 승부욕 자극. 죽어요? 일출은 그만하란 신호를 보내지만 수중에 들어온 좋은 배를 놓칠 수 없다며 전부 네. 영감은 올인. 승리의 눈이 멀었으니 일출은 이뤄도 그의 탓이 아닌 그림을 만드는데 저는 빠질게요. 받아요 콜. 그리고 베일을 벗는 이 판의 결과 바다 불었네. 바다 불었어. 마지막에 꽂혔네. 2, 3. 5, 6에서 새빨간 새가 한 마리 날아와 꽂혀버렸어. 줄도 맞고 꽃도 맞아버렸네. 하지만 욕이 배라는 말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에 꽂혔는데요. 8, 9, 4, 마에 줄도 맞고 꽃도 맞아버렸어. 영감은 제대로 뒤통수 맞아버렸어. 이들은 손만이 맞아버렸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야? 너들도 나를 우리라고 생각한 게? 내가 오늘 서천 물맛 한번 제대로 보여줄래. 주님도 빡칠 2판 4판. 그렇게 사랑에 물먹은 일출 덕에 반가운 손님보다 안 반가운 손님에 먼저 반응하는 까치. 이들의 인생 역시 제대로 꼬여버렸지요. 왜 그런데? 용서는 없어. 그래서 그 어떤 영광도 없을 물영감의 도박판 영화 타짜 원아이드 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수학 잘하는 또 다른 수리남 용의자 X. 하루를 시작하며 창밖을 바라보던 남자에게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니 옆집 여자가 저리도 반갑게 인사한다는 건 그대에게 반했거나 그 반대거나 매일 철저한 계산법에 의해 움직이는 수학 천재답게 좋은 아침 하나 포장이요. 좋아하는 마음을 손님으로 가장해 매일 그녀와 만나죠. 하루 되세요. 맨날 그 좋은 아침 그 총각 말이야. 자기 좋아하는 거 같지 않아? 한번 사귀어보지 그래? 전 유나 있잖아요. 연애는 너나 난 유나. 하나뿐인 조카가 세상 전부라 여기는 화선. 전 유나 시집 보내기 전까진 남자 안 만나요. 그리고 전 그런 쑥맥 스타일은 싫어요. 연애는 쑥맥일 줄 몰라도 수학에 맥을 짚는 수맥 천재. 그런데 그녀가 일하는 가게 앞에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기 시작하죠. 그 날선 느낌은 얼마 뒤 여자의 집을 덮치는데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냐? 응? 네가 도망쳐? 내가 나 없이 살 줄 알았어? 우리 집 그만 내버려. 하지만 그녀 하나면 좋았을 텐데 못 따랐어. 하이 유나. 이뻐졌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조카까지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 혼란은 고스란히 옆집 남자에게 전달되죠. 화선의 전 남편으로 그녀를 꽤나 괴롭혔던 놈은 이혼 뒤에도 여전히 그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었고 때리고 때리는 정말로 골 때리는 밤이 지나고 있었는데 악의 손길이 조카에게까지 뻗치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화선은 결국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려 하는데 유나 역시 정신없이 이모를 돕기 시작하고 얼마 뒤 이모 죽었나 봐. 일이 벌어지고야만 한데 그때 정적을 깨는 누군가의 방문. 옆집입니다. 예. 잠시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층간 소음보다 더한 옆집 소음의 그럴듯한 핑계는 바퀴벌레가 나와서. 죽였나요? 네. 바퀴벌레요.
네. 죽였어요. 뭔가 묘한 이들의 대화. 화사는 비밀을 오래 지킬 수 없을 거란 확신이 들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자수해야지. 그런데 또 한 번 제가 도울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되돌릴 수 없는 사건에 도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혹시 전요한 목사세요? 제 얘기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늦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비밀의 문이 열리죠. 두 사람이 같이 한 거군요. 아니에요. 나 혼자 한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못 봤어요. 내가 죽이고 나서 왔어요. 저기 이빨 자국이 경찰이 알까요?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우리 유나는 안 돼요. 누구보다 계산이 빠른 남자는 뜻밖의 이야기를 건네는데 판단이 어려우시겠지만 만약 이 일을 저에게 맡기신다면 두 분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지문도 다 망가뜨려 놓고 뭐 신원 파악하는데 좋게 2-3주는 걸릴 것 같은데요. 피해자 신원을 은폐하려고 완전히 갈았구만 갈았어. 하지만 베테랑 형사는 현장에서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 야, 저거 좀 들춰봐봐. 뭐야, 열쇠? 잡았다 요놈. 와, 급하긴 급했나 보네. 와, 이런 실수를. 살인 현장에서 발견한 열쇠가 안 그래도 내가 신고할까 그랬다니까요. 피해자 신원 파악의 결정적 열쇠가 되어주고 피해자는 대전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으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그래도 찾았네. 사인은? 부검 결과는 교살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피해자의 목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전열기용 전선 자국이 발견됐는데 다리미에 찾을 수 있는 전선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리미? 와 정확해. 그리고는 들이미는 보고서 그 사망 추정 시간은 나왔고? 예, 11월 9일 오후 4시부터 11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정확히는 7시 36분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너 무슨 눈으로 그렇게 말하니? 현장 근처에서 그 무인대여 자전거 한 대가 버려져 있더라고요. 조회본 결과 김철민의 주민번호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레이더에 걸린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철민의 전부인인 백화선이 가장 유력합니다. 곧바로 탐문에 들어가죠. 그 김철민 씨가 이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잘 숨겨주겠다는 옆집 남자 말만 믿었는데 어쩜 이리도 빨리 그녀를 찾아왔는지. 혹시 9일날 뭐 하셨어요? 이랬죠. 퇴근 후에는요? 조카랑 영화 봤어요. 모처럼 나들이셨나 봐요. 그리고 불쑥 손은 왜 그러세요? 네? 손이 좀... 일하다가 좀 언제요? 며칠 전에. 그렇게 경찰이 다녀간 그 밤 옆집입니다.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금방 찾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이미 그의 계산 안에 있었던 상황. 무조건 묻는 말에만 기계적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이젠 알리바이로 제시했던 영화 얘기가 관건인데 영화표 얘기도 하셨나요? 아니요. 물어보기 전까진 보여주지 말라고 그러셔서. 혹시 표는 어디다 두셨어요? 지갑에요. 아니요. 그 전단지를 반 접어서 그 사이에 껴두세요. 영화표를 보관해 두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지갑에서 꺼내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게요. 그리고 얼마 뒤 그의 예견대로 저 혹시 티켓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영화 티켓. 없네요. 지갑엔 없는 것처럼 하고 이건 있는데. 자연스럽게 영화표를 발견하게 하는 작전. 영화표네. 아, 이거 보셨구나. 하지만 오히려 이 자연스러움이 형사의 촉을 자극하는데 살해 동기가 확실하잖아. 그리고 백화선의 그 손. 그거 인대 늘어나는 거. 가는 전선줄로다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잡아당기면 당연히 손에 무리가 가거든요. 에이, 그거는 그냥 우연히. 야, 형사한테 우연이란 거 없어. 우연인지 괜한 똥꼬집인진 지금부터 까보면 알게 되겠죠. 범행이 일어난 시간 극장에 있었다는 그녀의 알리바이를 파악하려면 극장 CCTV. 아이고도야. 아이캔두야 정신으로 팠더니 백화사. 비웠네. 영화관 온 거 맞네. 그녀가 극장에 왔다는 건 확인했는데 관건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백화선이 혼자 빠져나가는 것만 찾으면 되지. 자 어이서 찾으이소 그렇게 소처럼 이랬건만 영화 본 거 확실하네요. 그녀가 중간에 빠져나간 흔적 따윈 없는데 결국 헛다리를 짚었다는 게 학계 정설. 그런데 포기할 줄 알았던 경찰이 내일 거짓말 탐지기 하러 오래요. 정말로 더는 못하겠어. 그냥 그때 자수하는 게 나았어.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싶었던 그에게 원망만 늘어놓는 그녀. 지금이라도 자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곧 형사들이 다른 용의자를 찾을 겁니다. 절 믿는다고 하셨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꼭 지켜드리겠다는 말. 허경영 아니 허수 없이 이 위기 경영을 잘 할 수 있을지. 김철민이 가게로 찾아온 적 있습니까? 사건 당일에 관한 거짓말 테스트가 시작되고 아니요. 없습니다. 11월 9일에 영화를 보셨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습니까? 네. CCTV로 확인한 다빈이 됐고 당신은 11월 9일에 전 남편 김철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말에 뭔가 편치 않은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녀. 아니요. 안 만났습니다. 탐지기엔 그 말이 진실로 분석되는데 더 묻고 따지도 할 거 없다며 조사를 끝내는 분석관. 수고했습니다. 끝이에요? 네. 하지만 이분은 끝이 아니었죠. 잠깐만요. 그 중요한 짐을 뺏었잖아. 여기도 서론본론 다 떼고. 백화선 씨, 당신 김철민 죽였어요? 김철민 죽였냐고? 야, 너 뭐야? 아니요, 안 죽였어요. 그런데 그 말에 요동치는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지금 뭔 짓이야? 아니, 거짓말이라고 나오잖아 여기. 네가 시험 가냐? 이거 인정 못해? 아이 가만 있어봐. 아이 끄지 말고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확하게. 그렇게 용의자를 강압 수사했다는 오명 속에 앞으로는 별일 없겠네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 화선. 말씀하신 대로 잘 끝났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덕에 좋은 아침 포장이시죠? 네. 오늘은 다른 것 좀 드셔야겠는데요. 내일부턴 더 추워진대요. 화선의 마음을 얻게 된 석고. 직접 짠 목도리에 도시락이라니.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던 순간 어서 오세요. 화선 씨. 화선을 찾아온 한 남자. 걱정되더라고. 화선의 죽은 남편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는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내 도울 일 있으면 아니에요. 매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들어가. 전화할게. 아니, 화선 씨 그렇게 보낸 거 후회 많이 했어. 이제 안 그러려고. 그녀에게 마음이 있어 보이는 남자. 그런데 이 모습을 석고가 보게 되죠. 아까 같이 오신 분은 예전에 대전에서 일할 때 알던 분이에요. 돈 때문에 신세졌었던 분이세요. 그냥 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차만 잠깐 마셨어요. 아무 사이 아니라 말하면 안도할 줄 알았지만 다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싸늘한 그의 말투. 어디서 석고만 산 듯한 석고씨. 그로부터 며칠 뒤 화선이 그 남자와 다시 만나는 모습을 또 한 번 석고가 보게 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잊었어. 어우 무섭다. 잘 봐. 내가 어떻게 할지. 그렇게 그들의 짧은 동맹과 화선의 마음마저 한 줌의 재로 만들어버릴 계획. 가장 먼저 빈격 타시나 봐요. 석고는 남자의 가게로 찾아가 대기를 타죠. 이게 사람들이 휘두르는 맛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휘둘렀나? 여기는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계산을 들킨 듯 당황해하는 석고. 한편 종결된 줄 알았던 사건 현장에 바람 빠진 자전거를 여기다 놓고 갔다. 범인의 계산이 있음을 발견한 형사. 피해자의 얼굴과 지문을 집요하게 없애놓고서는 현장에 피해자 물건을 남기고 간다. 범인이 뭐 일부러 자전거를 뒀다고요? 우리한테 범행 시간을 뭐 떡하니 알려주려고? 뭐하러 그럽니까? 백화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 김철민이 여기 도착한 시간에 백화선이 극장에 있었다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뺀 거야. 누가 타고 가버리면 안 되거든. 그렇다면 애초에 사건 발생을 마저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렇게 집요한 추리남이냐 아니면 범죄마저 완벽한 계산법을 적용한 수리남이냐. 난도 최강의 문제를 던지는 영화 용의자 X였습니다.